네, 반갑습니다. 1월 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2년 같은 역대급 폭락장이 오는 건 아니겠죠? 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헤이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고차 경매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롯데, 롯데 경매장이라고 하는데 1월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중고차 매매상들이 와서 차도 보고 이거 사가지고 가서 다시 팔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게 2022년에도 이때 중고차 시장 그 폭락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찾지를 않았어요. 자, 요 책에 대한 이야기 몇 번씩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 책 새로 두 권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읽어보니까 좀 어렵고 그나마 요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만한 책이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만 몇 개만 그냥 간추려 봅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몰락하는 기업 국가. 잘난 척하던 일본, 국뽕에 취해 있던 일본 무너져 내리죠. 금리 인상 제때 하지 못했던 문제라든지 일본호가 뭐로 쓰러진다든지 증권사 폐업한다든지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힘들어지는 것, 그다음 가전, 도시바, 그다음 이 닛산 자동차를 이끌었던 카를로스 곤시나 요런 이야기, 요 이야기를 잠깐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정치 이야기는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얘는 일단 보류. 일본이 어떤 일들을 겪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1989년 요 헤이세이 세대는 이 평성 1990년부터 그 이후에 한 2020년까지 요 정도 훑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이 망했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가게 됐는지 타산지석 삼을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1989년 지금이야 세계 글로벌 기업 그러면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지금 이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일본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 전국 여기 35개 기업 중에서 한 20개가 일본이지 싶어요.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이때 영국이 있을 때도 있었네요. 일본이 대다수의 자리를 시가총액 탑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아래로도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났었다. 2018년 반가운 이름이 한 개 등장합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이때 이름을 한 개 올리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망해서 삼성이 그 자리를 대신해 있는 상태. 지금 2018년 모습인데요. 2025년의 모습을 보면 또 이 지형도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자, 구미열강, 이 구라파와 미국을 줄인 말인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줄여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굴러가는 이 국가 대표하는 국가 유럽과 미국 1970년대 포화 이후에 고도 성장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1990년대 이후로 고도 성장은 없어요. 기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5% 성장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에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짰는데 아니었죠. 한국은 2020년대 이후에 이제 고도 성장은 없을 것이다. 0에서 2% 성장,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가면 또 중국은 또 자본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개방 경제, 시장주의를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는 이 중국도 지금은 그 통계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5% 성장 이야기는 늘 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없어지는 사회로 갑니다. 그 이후에 또 지구의 인구가 90억 명을 정점으로 찍고 내려오니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이 84억 명 정도 되던가? 아무튼 그 이후에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정말 재미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1980년대 일본의 젊은이들은 1990년대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습니다. 과거와 다름없이 밝고 풍요로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장 시대의 인간에게는 성장 이후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는 시기, 계속 상승하는 시기만 겪어온 사람이 이 하락기에 대한 상상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상상력에 제가 이렇게 어떤 단초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90년대 일본 총량 규제, 이것 때문에 일본 부동산 저물어 갔다고 하는데요. 전체 대출 증가율보다
총 대출 증가율,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총 대출 증가율 이하로 묶었습니다. 예, 부동산에 과도하게 돈이 쏠리는 걸 막죠. 일단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또 이 똑같은 파이 하나를 이 부동산이 이만큼 먹어가고 부동산이 먹고 기업이 뭐 조금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이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렸구나. 기업은 요만큼 부동산이 이만큼 가져갈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GDP 성장률 뭐 그 이하로 부채 증가 억제한다. GDP 성장률 뭐 2%다. 그러면은 부채 증가하는 거 2% 이하로. 예, 부채 뭐 가계 부채, 뭐 기업 부채 이런 거 그거 억제한다고 하는 부분 우리 뉴스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뭐 89년 뭐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90년도에 오사카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나고야 정점은 또 그 이후에 찍고 여러 뭐 순차적인 단계는 있었지만 한번 폭락한 이후에 뭐 도쿄와 비교해 보면 서울 뭐 데드캠 바운스 요 정도 조금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92년부터 시작해서 이 하락률을 보면 이 제일 잘 나간다는 또 뭐 핵심진이 뭐니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도쿄마저도 10% 많으면 20% 작으면 뭐 15% 10% 5% 3% 이런 식으로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100% 올랐다가 50% 떨어지면 본전이죠. 예,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었는 데는 이 100%의 상승이 필요하지만 다시 100원짜리로 돌아오는 데는 이 50%의 하락만 있어도 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하락률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됐냐면 2005년까지 지속됐습니다. 2005년까지. 어마무시한 하락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90년대 이후에 폭락이 한번 나타난 이후에 여기 자리 어디쯤일 거예요. 뭐 일본 뭐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거친다든지 그런 이야기 이후는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게 헤이세이 평성 예, 요 시대. 요 시대를 우리는 일본의 복제판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 문제도 봉합되고 경제 문제도 잘 풀려서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고도 성장기처럼 이런 모양을 취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안 됐고 유럽도 안 되고 근래에 미국은 좀 힘 받고 있건 하죠. 예, 아무튼 유럽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뭐 독일도 안 되고 프랑스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우리만 될 것 같냐? 우리만 될 것 같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치는 계속 혼란기. 여기 일본의 양상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많은 기업이 도산. 지금 우리 석유화학 힘들다는 이야기 나오죠. 철강 힘들다는 이야기 나오죠. 조선도 올해는 많이 수주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삼성 좀 힘들다 그러고 나머지 뭐 기계 분야 뭐 이런 거 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 당연히 구조조정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업률이 치솟는 사회 뭐 IMF 이후의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주가와 땅값도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 언제부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대단한 상승이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주가와 땅값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이게 좀 뼈아프죠. 빈부격차. 이 자본주의는 고도화되면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공산주의가 뭐 태동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빈부격차 심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양극화. 그래 양극화. 그러면 비싼 집 사야지. 비싼 집이 좀 덜 떨어졌다. 싼 집은 더 많이 떨어졌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럼 빚을 무진장 많이 내서 이 비싼 걸 산다? 그러면 이 낙폭은 적지만 이 절대치 금액 자체는 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면 두드러 맞는 건 매한 가지다. 사회가 매우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저페니즈 넘버원의 구호가 사라졌다. 우리의 국뽕이 사라져 가듯이. 우리는 K 무시기 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잃어버린 30년, 인구학적 필연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 가운데 분명히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앞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눌까요? 아닙니다. 실거래 가격을 조금만 짚어볼게요. 자, 서울의 전세 가격이 드디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예, 요놈의 전세가 오른다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지금 전세에 물건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세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것도 의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 거래가 안 되면 월세 거래라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월세 거래마저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임차인 숫자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 임차인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세대 분화된다지 이런 부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하락률 전주와 동일한 0.13%. 서울은 매매 가격 그래도 보합권은 유지하고 있네요. 자, 노도강이 2, 3억씩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고점 대비 30% 말씀드리는 그 부분. 이게 수도권 외곽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지방에 잘 나가는 아파트 가격 또 얘하고 궤를 같이 한다. 지방 대장들 얘랑 노도강이랑 그 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뭐 대구의 강남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구의 노도강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되어 왔는 것 같습니다. 쿠팡 요거 링크 좀 해주세요. 여기 혹시 컴퓨터로 하시는 분은 안 되시면 댓글 링크창을 이용해 주시고요.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 이미지 클릭하고 제품 나오는 거 한번 클릭하면 쿠팡으로 이동했다가 쿠팡에서 필요한 물건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은 물건 있으시면은 요 순서대로 한번 가서 장바구니는 결제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요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거 2020년도에 발간된 책이거든요. 아직도 충분히 볼만하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들 우리가 뭐 안다고 뭐 딱히 대비는 되겠습니까마는 무리하게 지르는 것은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건너뜁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지금 이상한 게 남은 거래일수가 지금 뭐 17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요. 같은 날짜를 묶어 봤거든요. 1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게 느껴지시죠? 이러다 거래량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여기 또 휴일이 하루 더 끼어 있고 이러면은 아무튼 1월 거래량 자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300건 제가 예상은 내놨지만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도 다가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심했는데 진짜 700건대 1000건 아래의 거래량은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퇴로가 없어요. 이 물린 사람에겐 퇴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뭐 경매 뉴스나 이런 것들도 좀 전해드렸고요.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을 짚어봅니다. 지금 96건, 150건까지 이르기는 힘들 것이다. 실거래 가격, 버머라운 프라이빗 27%, 아까 노도강 뭐 30% 하락했네요.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그나마 이것들 꼬라박았다가 이 반등을 해와서 이 가격이고요. 청라헬스자이 이런 거 한 개씩 보고 있다 보면은 이 정신줄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시장 분위기를 오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그 폭락 이런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만 실 내용은 저층이라서 가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 청라 헬스자의 신고가 현상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고층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진 않죠. 한 개 신고가가 나오면 전체 아파트가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개 떨어진 거래가 나오면 집요하게 찾아서 이건 저층이니까 그렇게 이유를 붙이곤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스테이트 황금독 7억 3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에 있는 모습 노도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 이게 가격이 좀 반등이 좀 근래 좋았죠. 그럼 반등이 좋았으면 계속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죠.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넘어가면 대단해요를 외치곤 했지만 이 4억대 거래도 나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학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저 이사 가는 거 가족들 합의 다 했습니다. 예, 가족들 합의 다 됐어요. 내부 결제까지 다 득했습니다. 근데 집을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우리 집을 팔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다는 쪽에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두지만 하여튼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시장님, 영남학교를 나오신 대구시장님, 대구를 떠날 생각에 지금 들떠 계신 것 같은데요. 영남학교 문제 해결해 놓고 가셔야 될 건데. 월성이 편안도 살짝 올라갔다 살짝 꺾였다. 그 정도의 모습. 현대 아이파크 4억 4천 거래가 나왔어요. 야, 이 와이카노, 니 와이카노, 이 와이카노 4억 5천, 7천, 막 연락 4억 8천 이런 거래도 보였었는데요. 4억 4천. 이 4억 4천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빠졌을 때 대비 한 15%. 요 직거래 있는 거 요런 거 빼고요. 한 15% 정도 반등. 어쨌든 반등했던 애들조차도 강하게 반등했던 애들조차도 다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라는 것. 네,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머지는 그냥 요 부분들은 늘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조금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50몇 건 거래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분양권도 직거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 전세 거래가 여기 요 공백이죠. 요 공백. 요 공백이 너무 크더라, 차이가. 그러면 월세가 메꿔줘야 되는데 월세 거래 또한 이 공백이 너무 크더라. 예. 월세 물량은 많거든요. 전세 물량보다 월세 물량이 더 많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백이 메워지지 않더라. 예, 임차인 자체 전체 그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백이 합쳐져 있는 공백도 너무 크더라. 이거 올해가 이 공백이 안 메워지면은 빨로파 2년 전 파란색의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 순환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진짜 이 동맥경화라고 하나요? 이게 정말 위험한 현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